미술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5가지.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고 읽고 써야 한다. 본다는 것은 인터넷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보라는 것이다. 내가 사는 동네를 보고 공연을 보고 사람들을 봐야 한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학교와 집, 직장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저기 다니며 경험을 해야 한다. 지하철에서 남는 시간이 있다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지 말고 책을 읽어라. 항상 무언가를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전시를 준비할 때, 작가 노트를 쓸 때, 어떤 매체와 인터뷰를 가질 때 평소 준비해둔 읽고 쓰는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된다. 좋은 문장을 가진 작가는 매력적이다. 그런 작가들이 사람들을 입에 오르내리고 신뢰감을 준다. 내가 수업 시간에 작가들의 좋은 작업 노트를 화면에 띄워놓고 강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써야 한다. 그것도 많이 써야 한다. 그것이 잡소리라도 일단은 써야 한다. 글을 써보면 알겠지만 글을 쓴다는 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기를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끝맺음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억지로 쓰다 보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끝난다. 신기한 건 글은 사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 짓게 한다는 것이다. 글을 쓰고 또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그 고민을 작업을 통해 논리적으로 풀어내다 보면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작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모적인 인간관계를 놓지 못하는 것이다. 소모적인 인간관계란 개인적 관계 속에서 삶의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SNS에 몰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 공간에서 위안 얻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좋은 작가가 되고 싶다면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작업을 하려면 긴 호흡이 필요하다. 우리가 소모적인 인간관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이유이다. 세 번째, 존경과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기꺼이 존경하고 자신이 조금 낫더라도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작품일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다. 일전에 미술관에서 어떤 그룹전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전시 프로그램의 하나로 한 평론가의 특강이 열렸는데 그는 요즘 젊은 작가들이 모조리 인터넷만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하는 세계에 대한 경험이 부재하다. 차라리 동네를 걷다가 발에 밟히는 보도블럭을 그려라 등의 말을 했다. 그 순간 뒤에 앉아있던 한 작가가 벌떡 일어나서 당신 같은 평론가가 고뇌에 찬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작가를 아느냐? 우리 작업이 보도블럭보다 못하다는 것이냐? 라고 발끈하는 것이다. 그 작가는 평론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존경과 겸손의 태도가 없으면 세상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내 앞에 상대방도 보이지 않고 무엇을 그릴지도 보이지 않는다. 이탈리아 화가 조로지 모란다는
모란디는 병을 그리는 1만 가지 방법을 연구했고 그의 소박한 그림이 감동적인 건 병이라는 하찮은 존재를 바라보는 화가의 존경과 겸손 때문이다. 박수근의 그림이 그렇고 김환기의 그림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대상에 대해, 세상에 대해 존경과 겸손을 다해 몰입하는 태도. 현대 미술이 무감동의 끝까지 간다고 해도 이런 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존경과 겸손과는 정반대의 자세도 필요하다. 남이 잘되면 배가 아픈 오기가 있어야 한다. 남이 잘되는 것을 보면 나는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굴러다닐 정도이다. 이것이 나를 화가로서의 게으르지 않게 해주는 것이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향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작가가 작업을 계속한다는 건 긴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다. 거창한 지향점만으로는 작업을 계속 지속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성공 앞에서 배가 아프다는 건 나에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선명한 지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떳떳하게 인정하며 열심히 그리면 된다. 네 번째, 미대생이라면 대학에 다닐 때부터 직업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 후 작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경제적인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면 안정적인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작업만 하면서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학교에 다닐 때부터 경제적 기반을 닦아 놓아야 한다. 다섯 번째, 과제를 하지 말고 작업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과제를 열심히 한다. 그런데 졸업 후 작가로 살아가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작업이 아닌 과제를 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일종의 믿음이 있다. 나는 방학 때 작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통해 그 학생이 작업을 계속할지 아닐지를 판단한다.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자유로운 시간이 찾아온다. 바로 이때 작업이 아닌 과제를 하던 학생은 그 시간이 고통이 되고 결국 작업을 두려워하게 된다. 학기 중에도 과제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작업을 열심히 해야 한다. 자기 작업을 위해 부득이 결석을 해야 한다면 그게 맞다. 선생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위해 잠시 어디 다녀올게요. 라고 하는 학생에게 너는 결석이야 라고 말하는 선생은 없을 것이다. 그런 교수가 있다면 선생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과제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작업을 해라. 과제를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면 과감히 하지 않아도 된다. F 학점이 두렵다고 그 정도 배짱이 없이 작업을 하겠다는 것인가?